네, 여기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6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원 MC. 네, 안녕하세요, 은규 MC. 은규 MC는 요즘 K컬처에 대한 인기 실감하시나요? 네, 엄청 실감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K-푸드, 패션 등 전 세계가 K컬처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GP 등 어쨌든 K-드라마의 위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두 청불이라서 아쉽게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청불이었나요? 네, 혹시 소원 MC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아니요, 저 456억 누가 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물론 애들이 얘기하는 거 조금 주워듣긴 했는데 청불인걸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청소년 방송도 대박 한번 터뜨려야죠. 그날까지 저희 MC들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청소년 방송은 청소년을 위한 방송입니다. 네, 그럼 6화 프로그램 달려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추천하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편은 최수민, 이지연 리포터가 함께하는 대부도 편입니다.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모아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슈앤 톡톡 서민주 MC, 김시우 기자, 김송희, 강서연, 양희송, 박수빈 리포터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경제라는 이슈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청소년들 간의 소통,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뉴스앤뉴스. 양희송 리포터가 취재한 흥미있는 경기도 내 소식과 서민주 MC를 초대해서 청소년 온라인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청소년 책을 말하다. 이번 편은 안예찬 리포터가 추천한 한강 작가의 작별입니다. 청소년 방송 MC들과 리포터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지적 청소년 시점. 청소년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맨 프로그램 청소년 미디어 경청. 우리 청소년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들과의 소통 프로그램. 이번 초대 손님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움보 우고치 지네트 양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준비한 홈트레인 영상도 있으니 방송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운동도 따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Let's Let's go! go!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5번째 여행을 같이 하게 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이지한 리포터 이지윤입니다. 리포터 최수민입니다. 오늘 소개할 장소는 어디인가요? 바다가 듬뿍 스며들어 그림 같은 풍경이 담긴 이곳 대부도입니다. 그럼 바로 대부도로 떠나볼까요? 잠깐, 그 전에 저희는 방역 지침에 따라 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완료했습니다. 그럼 진짜 바로 떠나볼까요? 출발! 대부 해솔길은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대부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입니다. 총 7개의 코스이며 74km로 대부도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대부도의 둘레길인 해솔길이야. 나는 해솔길이 너무 좋았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바다의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 대부 해솔길에서는 바닷길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뭐? 그렇다면? 대부 해솔길에서는 각 코스별로 소나무 숲길, 염전길, 석양길, 갈대길, 갯벌길, 포도밭길, 시골길. 잠시만! 아니 그 길을 다? 정말 다양하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코스를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럼 너무 좋지. 대부 해솔길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낭만적인 풍경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다고. 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여긴 어디야? 지금 장소는 그 여러 코스 중에서 대부 해솔길 6코스 안에 있는 대부강산 태저감층 전망대야. 좀 더 구경해볼까? 좋아! 다음 장소는 대부강산 태저감층이 되겠습니다. 마치 작은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것 같은 이 선사시대 자연유산은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을 만큼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네요. 대부강산 태저감층,
실제로 보니 더 웅장하고 멋있는 것 같아. 그러게, 저 층리들 세월의 흔적이 되게 오래되어 보이는데? 맞아. 중생대 후 백악기? 그러니까 7천만 년 전후의 화산 쇄설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와, 진짜 오래됐다. 근데 내가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 뭔데? 1999년 대부강산에서 암석을 채취하면서 초식 공룡의 발자국 한 족이 발견되었어. 공룡 발자국과 식물화성 클라도 플레비스 등 총 23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야. 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당시의 식생과 환경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질층이기도 하지. 학자들은 이 퇴적합층의 많은 층리의 색깔 및 두께의 변화 등으로 보았을 때 이 일대가 호수였고 초식 공룡의 서식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야, 공룡이라니. 저 초록빛 호수의 빛깔과 퇴적암층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같이 사진 찍을까? 그래. 다음 장소는 대부도 365 캠핑장입니다. 천연잔디로 구성된 4만 평의 오토 캠핑장으로서 주변 자연과 함께 낭만을 즐기고 야외 수영장에서 즐거움까지 더할 수 있는 힐링 캠핑장이랍니다. 수민아, 글램핑이 뭔지 알아? 글램핑? 그게 뭐야? 화려하다는 뜻인 영단어 글래머러스와 캠핑을 혼합해 만든 신조어야. 음식, 가구, 조리기구, 텐트 등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을 의미하고 거의 펜션과 같은 느낌의 텐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서 텐트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아까 보니까 각종 조리기구들도 빌릴 수 있던데 우리 출출하니까 떡볶이라도 해먹을까? 좋지. 내가 또 준비를 해왔거든. 짜잔! 계란도 있어. 계란도. 물을 400ml를. 아, 됐다. 가위바위보. 끓는다. 우와. 오. 서해 낙조가 보이는 탄도양이 바로 옆에 있어서 멋진 풍경과 함께 더 힐링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글램핑뿐만 아니라 카라반 캠핑도 할 수 있고 냉난만 시설이 완비된 편백나무집이나 온돌방도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불 딱 피워놓고 캠핑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놀이터랑 야외 수영장 등 각종 놀이시설도 다 완비되어 있다고 해. 맞아. 그래서 우리처럼 주변 자연도 감상하다가 캠핑장에서 놀고 먹고 쉬고 이러면 최고인 거지. 와, 낭만적이야. 근데 우리 먹던 거나 마저 먹자. 그래야지 빨리 놀지. 그래, 먹자. 오늘은 대부도의 자랑 대부 해수길 중 대부강산 퇴적암층과 대부도 365 캠핑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답답했던 집콕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 갖는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대부도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365 캠핑장에는 키즈파크, 실내 키즈카페, 야외 수영장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특히 더 많아서 가족들끼리 와서 쉬기 좋은 장소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맞습니다. 캠핑장의 생명은 역시 직접 해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저희처럼 캠핑장의 부대 시설을 이용해서 직접 맛있는 음식을 해드셔도 좋고요. 사실 그게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캠핑장에서 파전, 삼겹살, 칼국수 등의 음식을 판매하기도 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리포터 최지민이었고요. 리포터 이지윤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은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꼭 시청해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 그럼 이제 비둘기 자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둘기 자세는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이렇게 곱게 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가부좌를 틀어 안쪽으로 놔준 상태에서 여기 몸을 지그시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쭉 펴줍니다. 자, 여기서 10초 동안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몸을 쭉 내려서 일자가 되게 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이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허리를 펴야지 이쪽에 좀 더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안쪽으로 구부리게 되면 이쪽에 전혀 그런 땡기는 그런 게 없고 스트레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곧게 펴줘서 하늘을 본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 한번 고르게 내쉬고. 스트레칭은 부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서 학업 스트레스에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성장판 자극으로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슈 앤 톡톡. 안녕. 얘들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 있는데 안녕, 나는 김시우라고 해. 경제 칼럼 기사를 쓴 건 맞지만 경제를 아주 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니까 너희들의 많은 도움 부탁할게. 메타버스 속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경제 칼럼을 쓴 걸 읽어봤어. 그러면 시우 기자가 이번 경제 이슈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면 어떨까? 경제라는 분야는 사실 엄청나게 넓어서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주제도 충분히 넓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약간 경제 분야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최저시급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어른이 되잖아? 그럼 이제 직장을 얻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편의점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될 테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정당한 노동의 최저를 맞춰주니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이제 나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까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 용돈을 벌겠다고 직접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편의점에서라든지 아니면 카페에서라든지 스스로 돈을 벌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미성년자라고 무시해서 많은 자영업자나 아니면 사장님분들께서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그런데 오히려 최저시급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최저시급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에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제도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려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공부잖아. 근데 공부 이외에도 다른 진로가 많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먼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아이돌이나 연예인, 이렇게 연예계에 먼저 어린 나이에 진출을 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최저시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잖아. 그래서 어떤 일을 강도 높은 일에 따라서도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면 사실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이돌이 만약에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근데 우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법적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악덕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미성년자 아이돌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최저시급이라는 게 과연 강도가 높든 낮든에 따라서 무조건 그 최저시급만 받는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물론 수빈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일의 강도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내가 학교에서 아이돌이랑 그 회사에서 일하는 연습생들의 노동권에 관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 물론 아이돌들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스케줄에서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돈을 받고 그 스케줄도 자신들의 노동에 포함되어서 만약에 돈을 받는데 그게 최저시급이 안 된다면 돈을 더 받는 게 맞다고 봤어.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돌들이 무대를 하는 그 장면만 아이돌의 노동 시간으로 포함시키지 오히려 그 무대를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하는 시간들, 아이돌들 스스로 연습실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노력을 하는 시간들은 오히려 그들의 노동 시간에 포함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돌이 이제 거의 중3, 고1쯤에 데뷔를 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토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서 이렇게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해 생각할 때는 아이돌이나 연습생들의 노동권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었어. 그러면 그런 이제 청소년 관련 노동에서 있어서 불합리한 거 그런 거를 청소년들이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뭔가 노사 관계에서의 불합리함 그리고 뭔가 공정하지 않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국가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아이들에게 인식을 그걸 잘 심어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이 있을 과제라고 생각을 해. 이제 그리고 내가 말해보고 싶은 거는 신용에 대한 건데 혹시 신용에 대해서 다들 들어봤어? 이제 신용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신뢰도, 내가 돈을 빌리는 것 관해서 신뢰도를 말하는데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제 내가 청불이라서 보지는 못했지만 줄거리를 들었을 때 신용을 잃은 사람들, 뭔가 돈 관계에서도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삶이 조금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게임에 참여해서 뭔가 우승을 해서 상금을 따가는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신용이 망가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 혹시 알고 있어, 다들? 우리가 바로 취업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하게 된다면 이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자기한테 생기는 빚이 바로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이라고 해.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에서부터 제대로 갚지 않으면 그 빚이 쌓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쌓인 빚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게 자기 신용이랑도 직결된다고 해. 오징어 게임이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내가 전편을 다 보진 못했지만 아까 서연 리포터가 말했던 것처럼 요약 영상을 봤어. 근데 어쨌든 참가자들 중에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 게임을 취소하고 싶다,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면서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해. 그래서 만약 과반수가 넘는다면 게임이 종료돼서 다 같이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쯤에 사람들이 다시 게임장으로 모였다고 해. 왜냐면 그 게임장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쨌든 자신은 돈도 없고 신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제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처음에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된 것 같아. 우리 주변에서도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점이 없어서 자판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삼성페이가 되거나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는 친구들이 자판기 앞에서 결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 돈을 지금 바로 입금해줄게, 나한테 돈
돈을 빌려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어차피 나중에 또 사 먹을 때니까 그때 지금 돈을 빌려준다면 그때 돈을 갚아줄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자신의 신용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만약에 이 신용이 이제 깨졌을 때 그럼 회복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신용은 한번 깨지면은 사실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깨졌을 때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보다는 아예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교육을 강화해서 애초에 신용을 깨지는 일을 막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신용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리고 이제 신용이 이제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용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이런 거 관련해서 점점 경제 지식을 알아가면서 진짜 신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신용이 중요하다는 걸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이제 아까 했던 얘기에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아까 저 봤다고 하는 오징어 게임 요약 영상을 나도 봤는데, 초반에 보면은 그 이정재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빚을 져가지고 쫓기고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담보로 협박까지 당하고 뭐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근데 그런 사례들을 뭐 예시로 들거나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신용을 지키는 방법은 이제 적당한 지출과 저축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용돈이나 카드의 한도 이런 것을 따져서 이제 자신의 지출과 저축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희송 리포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 본다면, 이제 경제 생활이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언제든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신용에 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적인, 약간 교육청이나 유튜브 그런 곳에서 교육 방송을 하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용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이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신용이 깨졌을 때 해야 하는 대처법 이런 거를 이제 영화에 녹여서, 만약에 영화에서 신용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영화를 좀 재구성을 해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좀 학생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카드 사용이 빚이라는 걸 모르는 학생이 이제 고교생의 70%다라는 사설을 본 적이 있어. 그 이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전국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고교생의 71%가 신용카드를 쓰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수능 선택 과목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 전체 학생 중에 1%에 불과하다고 해. 그래서 나는 이제 경제 교육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쉬운 경제 개념들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해나가는 의무화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시우 기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좀 실질적으로 진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나중에 대처법으로 써먹을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어떤 전화는 뭐 사기 전화, 뭐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받으면 안 된다. 어떤 말은 보증을 서달라. 약간 내 신용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으니 그런 행동은 거절하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소년 경제와 그리고 이제 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손들면서 안녕하고 끝내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이슈 앤 톡톡.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심장부터 먼 곳부터 가까워지게 스트레칭을 하면 좀 더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시작하자면 일단 다리 상태는 앞바다리를 한 상태에서 허리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 어깨는 살짝 내려주시고 이제 손으로 반대쪽 머리를 가져다 놓은 다음에 다리 지그시 꺾어줍니다. 5초 동안 5, 4, 3, 2, 1, 오케이. 이제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마시면서 다시 반대쪽도 5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5, 4, 3, 2, 1, 0, 오케이.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목이 이렇게 꺾는다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 전혀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프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어깨를 긴장을 푸신 상태에서 좀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놔주시면 오히려 여기에 더 자극이 많이 가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똑같이 이것은 10초 동안 허리 곧게 펴주시고 양손으로 뒷목을 눌러주시면서 10초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이제 목을 천천히 돌려주십니다. 스트레칭을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면 오히려 근육이 다 풀어져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게 천천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뉴스 MC 윤소원, MC 오은경입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모두 반팔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벌써 긴팔 아니면 뭐 코트 그런 걸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벌써 소미불도 준비했고 추운 날에는 난방도 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두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닙시다. 네, 오은교 MC, 제가 문제 하나 낼 건데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힌트. 천년기념물 제336호. 336호요? 네, 두 번째 힌트. 10월 25일. 10월 25일이면 월요일? 땡! 마지막 힌트. 괭이갈매기, 강치, 안용복, 동해, 외로운 섬, 울릉도, 수비대. 아, 독도요. 네, 정답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A는 외로운 섬, 독도입니다. 네, 천연기념물 제336호이자 매년 10월 25일은 이 독도의 날로 우리 모두가 독도에 대한 이해와 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양희송 리포터가 수원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독도 디지털 체험관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리포터 양희숙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수원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독도 디지털 체험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도는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데요. 이 체험관에는 그 사실을 더욱더 자세히 알려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릴 테니 따라오시죠. 독도 강치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진 독도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은 게임 기반 학습 형태의 콘텐츠로 독도의 인물과 지리, 영토, 침탈, 역사, 생태와 자원, 문화와 예술 등 관심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속도와 수준에 맞는 개별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험 참가자는 스마트 기기로 접속한 온라인 디지털 프로그램 속 과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각종 독도 관련 내용을 찾고 자신만의 독도 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독도 디지털 체험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은 원래 독도 전시관이어서 독도에 대한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들이 주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독도 강치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다라는 온라인 디지털 체험학습을 들여왔고 올해 연말에는
가상현실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VR 기기 등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직접 가본 것처럼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도 강치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진 온라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독도 강치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다는요, 게임 형식을 차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퀴즈를 풀고 점수를 획득하고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뿐만 아니라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사실들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이곳 체험관은 어떤 곳으로 남았으면 하시나요? 사실 독도가 멀고 또 가는 인원수도 제한이 되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 독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가본 것처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곳에 오면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적인 부분들, 역사적 사실이나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직접 독도를 가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지금까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독도 디지털 체험관을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체험을 계기로 더욱더 독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체험하시면서 독도에 대한 정보도 알아가시고 체험관을 나가실 때에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독도 디지털 체험관에서 리포터 양희송이었습니다. 독도는 가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인데 이렇게 체험관을 통해 독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독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조금 배우긴 했지만 이런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런 체험관이 있는 건 처음 알았는데요. 혹시 오은교 MC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도 평소에 독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렇게 체험관까지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저도 이런 장소에 가서 독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청소년, 특히 일본의 청소년들도 와서 독도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에서 독도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독도 소식이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도 독도 수호에 대한 다양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독도, 지금 만나보시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6차 온라인 토론회 우리가 지켜야 할 독도. 평소 독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도 있었고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코로나19에도 끊이지 않는 독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참여하여 3D 독도 체험하기 같은 활동을 진행해서 공모전에 선정되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독도의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독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손들어요. 네. SNS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정말 쉬운 거고 의견으로 많이 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몇 번 본 적이 없어서 직접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독도가 왜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청소년의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독도 토론에 신청할 걸 그랬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저는 독도 토론회도 정말 재밌겠지만 독도 디지털 체험관에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독도 디지털 체험관을 취재한 양희송 리포터, 우리가 지켜야 할 독도 토론회의 서민주 MC,
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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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양희송 리포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디지털 체험관에 다녀오셨는데 영상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그 디지털 체험관에 가서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려웠던 것을 보고 저는 이제 독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뭐 독도에 대한 퀴즈 뭐 이런 거 내면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게 별로 없죠. 네, 양희송 리포터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서민주 MC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독도 토론회를 진행하시고 나서 이 독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사실 아까 희송 리포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독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 교육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온 부분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독도에 관련해서 정말 이제 약간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독도 동아리나 혹은 약간 독도 관련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 코로나 시대에서도 SNS 등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독도의 날마다 독도 관련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걸 하는데 막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그런 활동들을 정작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서민주 MC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양희송 리포터님께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양희송 리포터님은 그 많은 취재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독도 디지털 체험관 취재를 나가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독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은 영토긴 하지만 이제 멀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하죠. 저희 영토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걸 진짜 가본 것처럼 퀴즈도 풀고 디지털과 융합을 하고 자기의 수준에 따라 속도에 따라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체험관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제 가까운 곳이고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에 있다 보니 접근성도 좋은 것 같고 해서 직접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가상현실을 도입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냥 교과서 그림으로 보면 별 사실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가상현실을 보고 이제 가본 것처럼 독도를 느낄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독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네요. 서민주 MC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독도 토론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해주세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주도를 해서 독도 관련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6명의 참가자를 만나면서 정말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독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정도로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독도 관련 활동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주 MC께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독도는 시장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많아요. 해양 생물, 광물, 자원 등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되게 많은 상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안용복 같은 그런 인물들도 관계가 되어 있는 비시장적 가치 역시도 굉장히 포함한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양희송 리포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 디지털 체험관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는 이 리포팅 영상을 찍으셨는데 그런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뭔가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체험을 직접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제 체험도 재미있었고 체험관도 아니다 보니까 실내고 따뜻하기도 하고 해서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험을 하고 디지털 체험을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자신의 결과도 볼 수 있고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 이제 나의 수준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독도 토론회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주셨던 서민주 MC가 지난번 많은 시청자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가장 진행을 잘하시는 MC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저번 청소년 방송 종합평성 5화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서민주 MC가 그렇게 선정되신 소감을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민주 MC? 사실 제가 엄청 막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옆에 저 혼자만의 진행이 아니잖아요. 온라인 토론회를 비롯해서 종합 편성 등 제가 지금까지 촬영을 한 거 모두 옆에서 이제 같이 있어준 동료 MC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주 MC의 장점으로 언제나 정확한 정리와 그리고 어휘력, 또 무엇보다 발음을 항상 최고의 장점으로 꼽으시는데 이러한 능력들 어떻게 가꾸신 건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발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이제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대본을 작성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리나 이런 거 요약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토론회를 많이 진행해 보기도 했고 사회자 역할을 되게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이제 토론을 정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찬반 토론 같은 데 참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요약을 해서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꼭 적지 않아도 들으면서 요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여기 미디어 경청에서는 이제 서민주 MC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한 MC들이 있는데 이제 명-MC인 서민주 MC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도 종횡무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독도에 관련한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MC 오은교, MC 윤수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이번에는 정강이와 종아리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강이와 종아리 스트레칭은 스파인 트위스트와 같은 동작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를 펴준 상태에서 다리는 곧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집에 밴드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런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없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 발가락을 뒤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10초 동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허리는 쭉 펴주셔야 여기에 더 자극이 들어가고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 집에 이런 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밴드를 발가락 쪽에 걸친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밴드의 힘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발가락 쪽 살짝만 당겨주면 더 자극이 느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허리를 곧게 펴준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오케이. 자, 이제 다리를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리를 손을 발가락으로 잡아주시면서 쭉 당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단계별로 정해져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5단계라고 치면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서 처음엔 1단계, 그 다음 2단계 이렇게 쭉쭉 넘어가셔서 5단계까지 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종아리와 정강이 스트레칭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리포터이자 성영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안예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바로 한강 작가의 작별이라는 책인데요. 사람이 눈사람이 된다는 다소 좀 색다른 발상과 소재로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떠올리기도 하는 책입니다. 어떠한 존재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차례차례 정리하며 소멸해가는 것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하고 큰 울림을 주는 책이라고 들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의 작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야겠죠. 이 책의 작가인 한강은 1994년 붉은 달이란 작품을 통해서 문학계로 입문을 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시와 소설 등의 작품을 남겼고 오늘 소개할 이 작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부커상 수상작인 채식주의자 등이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설로 주로 쓰며 이 한강 작가의 작품 대부분은 재미나 대중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지만 마냥 밝고 희망적이기보다는 좀 더 밝지 않고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을 작품으로서 잘 풀어내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그녀는 어느 날 집 근처 벤치에 앉아 교제 중인 남자인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운 겨울의 날씨였지만 그녀는 깜빡 잠에 들어버렸고 그녀가 곧 깨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털어보니 눈가루가 떨어지고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는 신체 기관인 심장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눈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따스한 무언가가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눈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처음엔 장난처럼 받아들였던 현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곤 그녀의 말이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녀와의 데이트를 이어간 현수였고 이후 현수는 인턴 생활을 그만두었고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에도 꿋꿋이 일을 해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고 맙니다. 지치고 보낸 일들의 연속을 이겨내오던 그녀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회사 생활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퇴근 무렵이면 언제나처럼 어깨가 아팠고 특히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직장인들도 빽빽하게 들어차 몸의 방향을 바꾸기도 어려운 지하철에서 언제나처럼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몸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 주변의 어떤 사물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존재는 잊은 채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의 주인공인 그녀 또한 굉장히 힘들고 고된 직장 생활과 그곳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온몸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신이 사람이 아닌 사물로 느껴질 정도로 그녀의 감정이 사라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메시지를 줍니다. 당장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눈사람이 되고 주변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구하면서 사라졌던 그녀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져갈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작별을 리뷰했던 리포터 안예찬이었습니다.
다음 스트레칭은 스파인 트위스트입니다. 스파인 트위스트는 이런 식으로 곱게 다리를 펴주시고 이 다리 사이의 간격은 어깨의 넓이보다 살짝 좀만 더 넓게 해주신 상태에서 허리를 곱게 펴주십니다. 그리고 양팔을 나란히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회전을 하면서 척추를 꺾어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척추에 힘이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척추가 굽어지는데 그러면 오히려 척추에 손상이 갈 수 있고 척추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척추를 곱게 펴주셔야 합니다. 곱게 펴주신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면서 이것도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이제 근데 또 척추 말고도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깨에도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스파인 트위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연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청소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풋풋한 설렘은 진짜 딱 청소년기에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제 주변에 친한 애들이 누구랑 사귄대.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막 여자애 한눈이 팔려가지고 성적이 막 낮아지는 애들도 있고 그거 보면서 이게 연애가 꼭 필요한가? 나랑은 또 반대네. 점점 끌어올라. 아니 끌어오른다기보다는 사실 약간 그때는 약간 금사빠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반을 옮기잖아 1년마다. 그러면 항상 그 반에 좋아하는 애가 한 명씩은 있었어. 약간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해서 좀 정신이 팔릴 수는 있지만 그냥 부모님들이나 어른들께서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 이유를 자꾸 연애라고 그렇게 치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약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비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공부 쪽으로 집중을 더 안 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이 공부할 때 연애하면 안 된다 하는데 걔네들이 저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뭐라 할 게 안 됩니다. 네, 되게 부모님이 개방적이시고 하셔서 남자친구 이름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장난으로 뭐 뽀뽀해봤냐 물어보시는데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러면서 좀 건강한 연애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잘생긴 사람만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잘생긴 남자를 만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은 안에 예쁜 애 있냐? 약간 이러면서 한번 찔러보고 그렇긴 하는데 필요로 하지 마라. 그냥 공부해라. 공부에 집중해라. 조금 제어만 된다면 좀 존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딱히 막 뭐라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이돌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는 남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남자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뭔가 웃긴 것 같아. 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약간 배우는 것도 있는 그런 사람이 저의 약간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저는 외모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취향을 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면은 재밌으니까 저랑 되게 취향도 성격도 되게
저랑 비슷해가지고 잘 연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했으면 좋겠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랑 나중에 잘 맞길 바라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보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과학쌤이 같이 밥을 먹다가 뿜을 정도만 아니라면 안녕.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키도 커야 되고, 착해야 되고, 동물들을 좋아해야 되고,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이외에도 정말 많지만 굉장히 간출인 거고. 안녕. 서로 화이팅하자. 배려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보자. 일단은 결혼 자체를 부정적이게 다들 많이 보는데, 그런 책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약간 좀 짐처럼 여겨진다 해야 되나? 네, 혼자 살아도 재밌을 것 같다. 뭐 결혼을 해도 애는 안 낳고 싶다, 이런 인식이 많아서 가족을 꾸린다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뭔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립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요건에서는 저는 결혼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하니까 이게 결혼에 대한 거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거의 비슷하죠. 사실 결혼보다는 연애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결혼을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별로 안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의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별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요즘은 안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다들 그냥 연애만 조금 하고 자식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아직. 유교 시대, 유교걸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생활 습관이 안 맞다. 왜 치약을 끝에서부터 안 짜냐. 자는데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말아라. 막 내가 방 청소 내가 하겠다. 여기 왜 청소 안 하냐. 냉장고 문 좀 제대로 닫아라. 설거지 미리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생활 습관 가지고. 네.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 잘 사십니다. 저희 집 화목해요. 동거 문화가 도입이 되면은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런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나와 이 사람이 잘 맞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다들 친구들이 동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없어요. 한 10명 중이면은 7명은 없다고 하는 정도?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거를 보면 연인들이 동거를 하겠다고 나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약간 서로 반대하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거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드라마에서는 동거를 살짝 안 좋게만 좀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어쨌든 동거를 했다는 거는 어떤 사람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나 아니면 그런 관계를 어쨌든 쌓았다는 건데, 그만큼 그 사람이 좀 인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좋아하면 같이 사는 거겠죠. 잘은 모르겠어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뭔가 정이 떨어지거나 좀 그러려면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마이너스 요인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정이 다 떨어지고 그럴 만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동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다른 모습을 찾을 수도 있고 진짜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동거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거를 한번 해봐야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건데 미리 알고 들어가야 더 잘 살지 않을까요? 사실 동거 문화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부모님 세대? 지금 어른들이 너무 동거 문화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막 저는 뭐 그렇게 좋다? 혹은 그렇게 나쁘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동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거를 막 굳이 그렇게 안 좋게 보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동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좀 더 그런 결혼과 동거에 대해서 가정 시간이나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새로운 인식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동거를 하게 되면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른 시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에서 중요한 점은 이 다리의 모양인데요. 일단은 한쪽 다리는 구부린 상태에서 누워줍니다. 그리고 이 한쪽 다리를 편 상태에서 두 손이 허벅지를 만져주고 이 다리를 이렇게 쭉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이 다리와 제 몸이 이런 식으로 직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10초 동안 있어 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이제 반대발. 똑같이 허리는 펴진 상태에서 두 다리가 허벅지를 나눌 수 있게, 그리고 직각이 되도록. 자, 다시 10초. 10, 9, 8, 7, 6, 5, 4, 3, 2, 1.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한 다리를 펴줘서 더 자극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발끝을 제 쪽으로 당겨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식으로 당겨주면 이쪽에 더 자극이 가서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오케이.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주고 다시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오케이.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한번 이런 식으로 틀어주세요. 청소년 미디어 경청입니다. 네, 청소년 미디어 경청에서는 청소년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를 통해 우리 청소년 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청자와 청소년 제작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청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경기 예체능과 전지적 청소년 시점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특히 고병찬 리포터와 초등학생 대결을 엄청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네, 고병찬 리포터가 초등학생한테 이긴 거죠? 네,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습니다. 1대1.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뉴스앤톡이 저번이 마지막 편이었죠? 네, 그동안 외국인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운보 우고치 양.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우고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꼰대 재밌게 시청했었습니다. 혹시 우고치 양은 토론하시면서 소감이 있으셨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나도 후배들한테 꼰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보다 어리면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만약에 혹시 동생 있으세요? 약간 남동생이나 여동생. 아, 네, 정말 싸가지가 없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도 남동생 있는데 저는 남동생한테 늘 하는 말이 너가 틀렸어, 내가 다 맞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뭔가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훨씬 더 얘보다 똑똑한?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동생이 천재가 아닌 이상 내가 똑똑한 건 맞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동생한테 하는 습관이 이제 학교 후반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고치 학생이 학생 부회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학생 부회장이 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매력이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교 부회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간 성격이 좀 밝아서 그때 아주 한마디로 저의 전성기였거든요. 약간 재수없지만 저는 약간 학교에서 전성기를 맞이해서 아주 운 좋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기도 있긴 했지만 애들이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전교 부회장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고치 양이 글로벌 유스앤톡에서 얘기하시고 싶었지만 다른 이유로 얘기하시지 못하셔서 아쉬웠던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처럼 우픈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많다? 약간 차별에 대한 우픈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약간 저처럼 차별을 당했는데 이걸 좀 재밌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네, 저도 우고치 학생이 출연했었던 글로벌 유스앤톡 영상을 봤는데 진짜 말을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혹시 꿈이 방송 분야인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요즘 방송 하시는 분들 막 이쁘고 잘생기고 막 엄청 많으시잖아요. 약간 그렇다 보니까 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근데 우고치 양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저절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물론 외모 같은 거 방송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우고치 양의 말빨이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도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주? 네, 재능이 타고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우고치 양 저나 혹시 아니면 오은교 MC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약간 차별을 굳이 막 얼굴이 다르다는 거 말고도 차별 당한 적 있으신지, 약간 저처럼 약간 외국인에서 차별 당한 거 말고 친구들한테 어떤 차별 당했는지. 저는 되게 엄청 열심히 수업을 듣는 편인데 학교 수업을. 네, 주변 친구들이 약간 조금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은 뭔가 선생님이 저한테만 잘해준다 이런 차별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인간 우고치 양에 대한 인터뷰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고치 양 혹시 학교 생활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짜증났던 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어려웠던 점? 지금에는 어려웠던 점은 딱히 없고 초등학교 때 어려웠던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좀 많죠. 그때는 한국말도 서툴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알아듣는 단어를 제가 모르니까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했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근데 자꾸 질문하니까 선생님 화나셨는지 저보고 초기!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해요. 좀 상처를 좀 커갖고. 진짜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 외에는 약간 말을 하면 또 그러실까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고. 우고치 양 너무 활발하고 재밌게 인터뷰해주셔서 나중에 정말 만에 하나 방송 속으로 나가시게 된다면 이 이야기 꼭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희 MC들은 어떠셨나요? 우고치 양? 완전 친구 같았어요. 약간 내적 친밀감 약간 생긴 것 같고.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소년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비타민과 같은 웃음을 선사해준 우구치 학생 감사합니다. 파워 넘치는 우구치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방송 보시고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만나보고 싶은 리포터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MC 오은교, MC 윤서원이었습니다.